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연구원 장재웅입니다. 먼저 제 발표는 현안 보고의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사실 한 달짜리 연구였고요. 사실 제가 수행했던 정책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4세대 나이스 인사 업무 시스템 개발 연구입니다. 근데 그 연구는 보안 과제여서 저희가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연구가 아마 내년에 여기에 계신 장학사님이나 선생님들에게 엄청난 파급력을 미칠 확률이 높습니다. 나이스 안에 인사 업무 시스템이 전부 들어갑니다. 그거를 지금 연구를 했고 그 내용을 많이 발표하고 싶었지만 보안 과제라는 한계 때문에 한 달짜리 연구인 이 학교 자율과제 인식과 운영 현황 실태 분석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2023년에도 송윤미 연구위원님과 함께 제가 이 연구를 수행을 했었고 올해도 2년 연속으로 이 운영 현황과 실태 분석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현황과 실태 분석에 대한 기술적인 어떤 내용들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다르게 24년도에 인식을 조사하기도 했지만 23년도에 인식 조사한 자료와 24년도에 인식한 조사 자료를 같이 비교해 보면서 그 인식과 실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자율 과제가 잘 적용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게 이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자율과제 다들 여기 경기도 교육 가족이라면 많이 아실 겁니다. 저희 기조에 자율이라는 이 키워드가 가장 앞에 나오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학교 자율과제에 대해서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부터 이 자율과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학교급에서는 작게는 학급에서는 학급 특색, 뭐 학급 빛깔 만들기 아마 이런 얘기 용어들 들어보셨을 거고 학교 자체에서는 학교 특색 그리고 학교 중점 사업 이런 부분들로 아마 추진이 되었었던 사업이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그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그것들을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폭을 더 넓히기 위해서 학교 자율 과제라는 명칭을 부여하였고 그 자율 과제가 단순히 교장 선생님들이 아니면은 그런 일부의 그런 보직 교사들이 중심으로 이렇게 수행되는 게 아니라 학교의 수기 과정을 거쳐서 정말 학교에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서 그것들을 추진하게끔 하는 게 이 학교 자율 과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기본 운영비의 5%를 증액하여 시행되고 있는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자율 과제의 절차는 아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들을 아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학교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요. 그 진단을 통해서 우리 학교는 현재 실태가 어떤지 그리고 우리 학교 지역사회 주변에 어떤 요구는 어떤지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학교는 어떤 자율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할 건지 그리고 이 자율과제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실행시킬 건지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율과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내년도에는 어떠한 개선 사항을 도출해야 되는지 이러한 관련된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 게 학교 자율과제의 절차입니다. 자, 저는 이런 학교 자율과제의 절차가 잘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23년도와 24년도에 이거를 2년 연속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8월부터 24년도에는 10월부터 분석을 했고요. 23년도에는 한 1,500명, 24년도에는 1,600명 정도의 대상을 가지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현재 경기도 선생님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 흐름과 추세를 확인해보고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설문의 대상의 기술적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학교 자율과제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 인식의 긍정도를 물어보는데 아무래도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보다는 전반적인 인식의 어떤 수준은 높았지만,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학교급 간 비교보다는 학교급 내에서 어디가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높게 했는지 낮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진단 및 계획, 이 부분에서 진단, 계획, 실행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긍정 인식이 되게 높았다면, 정책의 효과나 만족, 그다음에 뭐 학교 간 연계, 학교 조직 및 문화 이런 부분들은 좀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것, 상대적으로 조금 낮았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23년도와 24년도의 어떤 인식들을 비교해 봤을 때, 먼저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는 학교 자율과제에 대한 전체의 인식이 전부 다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것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독 조금 더 두드러졌던 사항은 고등학교 급에서 어떤 인식 차이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들어가면서 이제 볼 수 있을 건데요. 23년도와 24년도 모두 학교 구성원의 인식과 요구를 이제 이 진단 과정에서, 그리고 그 학교 자율과제의 어떤 개발 사항에서 고려한다라는 점이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23년에 비해서 24년도에는 좀 더 국가 교육 과정의 어떤 고려나 이런 거에 대한 증가폭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실태의 진단 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들은 어떤 부분들인가라고 했었을 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구성원들,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과 요구, 이 부분들을 가장 많이 고려했고, 23년도에는 교육 환경에 대한 그래도 비율이 조금 높았는데 24년도에는 오히려 교육 성과 지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 비율이 좀 더 높아졌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물론 이제 상대적인 비교이긴 하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추세가, 흐름이 어떤 형태로 좀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 단계에서 학교 자율과제 시 선정 시 중점적으로 이제 고려한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냐라고 했을 때, 23년도는 학교 현안 및 중점 사업을, 그리고 24년도에는 학교 비전을 더 고려하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23년도에는 또 실행 예산에 대한 고려가 낮았으나 24년도에는 좀 학교장의 어떤 경영 철학에 대한 어떤 고려, 이런 부분들이 낮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 볼 때 학교장의 어떤 경영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학교 구성원들의 어떤 인식과 요구가 수렴되는 과정에서, 수기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요구 사항과 선정 시의 어떤 중점 사항이 모이는 게 아닐까라고 또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자율과제 운영 범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학년 전체에서 운영한다라는 비율이 되게 높았고요. 또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학년에 이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기 때문에 이 일부 학년이나 일부 교과에서 운영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비율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더 늘어났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 자율과제 운영 예산 편성 여부입니다. 먼저 뭐 예산 추가 편성을 하지 않는 학교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는 것 아마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는 있는데요. 근데 고등학교가 특히 26.8%에서 34.5%로 이렇게 좀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 물론 이것도 이제 추세이고, 저희가 연구에 표집을 할 때 23년도와 24년도의 표집을 똑같은 대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단적으로 비교해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비율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의 추가 편성 방법들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아무래도 이제 그 5%의 어떤 자율 운영 그 비용에 제외하고 학교 자체 예산을 또 증액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또 제일 높게 나타났고요. 특히 또 주목해봐야 될 것은 좀 중등 쪽에서
교육청 사업과 연계하거나 지자체 사업과 연계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학교의 자체 예산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 지자체와의 어떤 연계 사업이나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수행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중등에서 조금 더 도드라지더라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행입니다. 실행했을 때 과연 학교의 자유 역량에 어떠한 부분이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어떤 질문에서는 가장 높게 나왔던 게 23년도와 24년도에 공통적으로 소통과 협력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자율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서부터 사실 수기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통과 협력이 필요할 거고요.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사 혼자 그리고 일부의 보직 교사 혼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소통과 협력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자율과제 실행 역량에 강화할 때 어떠한 점들이 가장 필요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아무래도 학교 자율과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율장학이라든지 어떤 담당자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있었지만 아무래도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필요한 역량이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율과제 운영 참여 주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모든 교원들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비율들이 이제 가장 높았고요. 되게 유의미하게 보직 교사가 2023년도에는 되게 높았는데 2024년도에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긍정적인 저는 신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학급 특색이나 학교 특색을 할 때 보통 연구부장님들이 그 사업을 보통 이끌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조금 더 보직 교사들이 조금 더 나누고 그리고 보직 교사가 아니라 일반 이제 선생님들이 나눠서 이 자율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반증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년도 학교 자율 과제 평가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23년도에 이 지표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 가지고 23년도에는 측정을 할 수 없어서 24년도에만 이제 측정을 했는데요. 이 자율 과제를 하고 나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가라고 이제 설문을 했을 때 이 참여 주체라는 인식, 교사 본인이 이 교사의 어떤 참여 주체라는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의견 수렴 절차나 협의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무래도 이 자율 과제가 선생님들의 주체성을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점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학교 자율 과제 개선 방안도 탐색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 달 연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서술형, 논술형 이 문항까지 저희가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저희가 아까 보셨지만 한 1,500명을 대상으로 서술형 응답을 주제 분석 방법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주요 키워드들을 한번 도출해봤습니다. 그래서 8가지의 키워드들이 있는데 학교 자율과제 2025년도에 할 때 이런 개선 방안들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요구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을 보시면서 아마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장학사님들 또 이 정책 당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봐야 될지 조금 한번 이 내용들의 키워드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하나하나를 다 사실 설명하는 거는 조금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자율과제가 사실 과거에서부터 안 해왔던 것들이 아닙니다. 사실 이름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예산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절차적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더 명확해졌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개선 방안의 탐색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선생님들의 주체성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이러한 자율과제나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목소리나 요구도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사실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내려주는 과제 그런 과제들을 학교에서 흔히 따왔다라 그러죠. 우리 이런 과제 따왔어.
그래서 우리 이런 과제 한번 학교에서 운영해 보자라고 했었을 때 사실 그 의도가 일부 경영자나 학교 경영자나 아니면 일부 보직교사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학교 자율과제가 선택이 되면서 우리는 이번 올해 무슨 과제를 해볼까? 올해 우리의 특색은 어떠한 특색을 잡아가지고 우리 학교의 브랜드를 만들어 볼까? 라고 하는 고민들을 사실은 이제 단순히 학교의 경영자나 보직교사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부분들은 교사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그리고 이 개선 방안 탐색의 선생님들의 내용들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점점 더 주체성이 강화되겠구나. 그리고 아마도 교장 선생님이나 그리고 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 요구하는 사항이 점점 더 많아지겠구나 라는 점들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학교에도 많은 책무성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사실은 제언을 해보았습니다. 이 4가지의 제언도 아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결론은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의 주체성과 자율성, 독립성, 하고자 하는 의지들, 이런 부분들은 분명 강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들을 서포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청과 도교육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그것들에 대해서 긍정하는 부류가 있고 또 부정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들을 모두 다 껴안고 가는 게 가장 정책의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은 그런 부류까지 다 껴안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류까지 다 껴안고 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에게 자율성과 주체성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자율성과 주체성에 저희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역량의 지원이 강화가 된다면 그 자율성과 주체성은 더욱더 확실히 특색을 가지고 발현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더 그 주체성이 강화되면서 예산이나 어떤 자율적 운영의 범위의 확대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 23년도와 24년도의 연구를 비교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중등학교 선생님들이 조금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특색이나 브랜딩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초등에 조금 국한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중등 쪽은 아무래도 입시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아마 학생들의 학업이나 이런 동아리 이런 부분들과 조금 결합해서 이런 자율과제의 어떤 주체의식의 강화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아간다면은 저희가 이제 초등만 좀 국한된 게 아니라 중등도 함께 갈 수 있는 자율과제의 어떤 운영의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